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우연찮게 일찍 일어났네요. 어제 운동을 하다가 뭐 조금 약간의 부상이 있어가지고 밤새 조금 아파서 그런가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근데 뭐 잠은 개운하게 잘 잔 것 같습니다. 수면제를 먹고 자서 그랬는지 뭐 긴 시간 자지는 않았는데 잘 자고 일어났고 일어나서 보니까 주가가 참 애매하게 해외 증시가 끝이 났네요. 다우가 0.59% 올랐고 59% 올랐는데 아까 뉴스에서 보니까 뭐 종가가 뭐 나왔다고 돼 있던데 뭐 다우가 상승을 하고 나스닥이 내렸다고 돼 있었는데 뭐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나스닥이 1.33% 내렸고 다우가 좀 올랐다고 0.59% 올랐나? 뭐 이렇게 하여튼 올랐습니다. S&P 500은 뭐 0.06% 내렸는데 그래도 뭐 역사적인 고점을 또 장중에 뚫었지요. 종가 대비는 뭐 고점 비스무리한데 나스닥은 역사적인 고점을 못 뚫었습니다. 앞전에 이 11월 달에 뚫고 12월 달에는 못 뚫고 다우도 2022년 들어가지고 역사적인 고점을 또 새로 갱신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장중에는 역사적인 고점을 뚫고 또 내려왔지요. 이런 걸로 봐서는 다우가 미국 시장이 거의 꼭대기에 저어맨 것 같은데 아직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는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 뭔가 모르게 조금 약하지요. 뭔가 모르게 약한 느낌이 듭니다. 약한 느낌이 드는데 한 번에 오를지 아니면은 우리 그 몇 달 동안 보여준 것 같이 오르지 못하고 갤갤거릴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 후자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 부분에서 역사적인 고점을 갱신을 했는데 우리는 쭉쭉쭉 내렸지요. 내렸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마디가 끝이 났다 그랬고 그 다음에 강한 반등이 있고 지금 조정이 있는 중입니다. 이 조정이 어디까지 올지 모르겠는데 뭐 이까지로 끝이 난 건지 조금 더 눌릴란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요 밑을 당장 뚫기는 쉽지는 않다고 내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경제를 정치와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정치 경제라는 과목도 있었지요. 정치와 경제 뭐 이 정치인들이 뭐 말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정경유착이라는데 우리나라는 정치가 경제를 어, 손아귀에 쥐고 이끌어줬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유례가 없는 발전을 했습니다. 유례가 없는 발전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 뭐 지금으로 따지면 소말리아 같이 못 살던 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 뭐 요즘은 뭐 G7 안에 들 정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알맹이는 점점점 별 볼 일 없어지고 있지요. 예전에는 알맹이가 알찬 상태였는데 지금은 알맹이가 쪽쪽 비고 있는 하지만 껍데기는 커져 있는 뭐 그런 경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한의학의 대가였던 분이 어, 했던 말이 기억이 나네요. 나이가 들어서 껍데기가 좋으면 다 좋다. 속이 골맞는데 껍데기가 좋을 수는 없다. 나이가 들었을 때 얘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속이 골마도 껍데기가 좋아 보일 수 있는데
나이 들면은 속이 곪으면은 껍데기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안이 알차고 그러니까 국가의 경제가 알차고 뭐 겉은 그렇게 많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속은 그리 알차지 못한데 껍데기는 좋아 보입니다. 껍데기는 좋으니까 뭐 계속 좋지 않을까,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영향이 있다, 나는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앞으로도 더 내려갈 가능성이 많지만은 그 하락이 끝이 나면은 반등을 할 거다 하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당장은 여기를 바닥을 치고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고 어느 순간에 올라갈 건데 그 시기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차월물을 봐도 프리미엄이 많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죽었을까 하고 보니까 2월 달은 달이 좀 짧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프리미엄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쯤에 폭발을 할지 3월 달에 폭발을 할지 뭐 지금 1월 달에 폭발을 할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한번 올라가긴 올라갈 거다. 근데 오르기 전에 눌렀다 갈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다. 뭐 그 얘기는 똑같은 얘기죠. 늘 했던 얘기입니다. 미국 장을 보면은 조금 밀리는 감이 있지만은 유럽 장은 그래도 영국이 1.6, 독일이 0.8, 프랑스가 1.3 많이 올랐지요. 유로스톡스, 유럽에서 제일 좋은 주식 50개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어제 니케이도 오르고 뭐 동경지수도 올랐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도 오를만한데 왜 이럴까? 상해는 음봉이 났지만은 뭐 그래도 뭐 그럭저럭 괜찮지 않았나? 대만 가건지수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오를만한데 왜 안 오를까? 뭐 뭔가 있겠지요. 나는 잘 모르지만 뭔가 있을 겁니다. 뭔가 있는데 그래도 깨작깨작거리다가 한번 슈팅이 놓을 수 있을 거다. 슈팅이 놓은다는 거는 커버 메탈님이 요 갭을 메울 때 위로 갈 거다 했는데 나는 요 3100 정도를 봤는데 뭐 커버 메탈님 말이 맞다면은 요 3100, 그러니까 요 갭을 메우는 순간에 뭐 한 100포인트 정도는 더 갈 수 있다. 100포인트 정도. 이거를 갖다가 깨작깨작 올라갈지 뭐 한 2, 3일 만에 쑥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며칠 만에 쑥 올라가면은 그 파생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고, 도움이라기보다 기회가 될 거고, 반대로 주식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깨작깨작 오르면서 순환매가 일어나면은 여기 먹고 팔고 저기 먹고 팔고 해서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올 거고, 그럴 것이다. 올라간 다음에 행보를 쭉 해주거나 박스권으로 조금씩 이렇게 빠져주면은 그 사이에도 행보는 그 순환매는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주식 쪽에서는 기회가 이제 온 것 같아. 대선할 때쯤이나 대선 전후까지, 전이 될지 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뭐 지금 누가 되든 뭐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은 이재명이고 뭐 그 다음에 윤석열이고 그 다음에 뭐 사실은 가능성이 거의 없지요. 뭐 가능성이 1% 미만인데 1% 미만이지만은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니까 세상은 허경영이나 심상정이나 안철수나 이런 쪽이 될 가능성이 한 0.1%는 있겠죠. 안철수는 본인이 될 가능성보다는 안철수로 인해 가지고 누가 누구한테 고춧가루를 뿌리든가 누구한테 도움을 주든가 이런 역할을 갖다가 지금까지 쭉 해왔지요. 거의 뭐 캐스팅보도 비슷한 역할을 갖다가 쭉 해왔는데 이번에도 그럴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대선 판도는
애매하다. 대선 판도에 의해서 대선 테마주들이 움직일 것이다. 근데 가능성은 지금 이재명이 가장 높지 않을까 하고 뭐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재명 빠도 아니고 이재명 좋아하지도 않는데 뭐 결국은 흐름 자체가 그렇고 이 문재인이 대통령인데 아직도 아주 힘이 센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독재 정권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데, 역량을 발휘한다기보다는 독재 정권이죠. 뭐 하는 짓거리가 완전 독재인데 이 뭐 코로나가 원래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감기 바이러스를 가지고 뭐 이래저래 뭐 인공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뭐 뭘 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감기를 가지고 뭐 대단한 병인 뭐 아직까지도 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미크론 내가 의학 쪽을 갖다가 뭐 전문가만큼은 몰라도 일반인보다는 훨씬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발생을 갖다가 근원을 따져보면은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생을 했지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곳이 에이즈가 엄청 많은 곳이라 들었습니다. 에이즈 국민의 상당수가 에이즈가 걸려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변이가 생겼다. 근데 그쪽 사람들이 많이 안 죽었다. 에이즈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에이즈라 그러죠. 면역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 몸에서 숙주가 만들어지고 살아남았다. 그러면 에이즈 환자라는 거는 면역력이 약해져 가지고 병에 걸리면 죽기가 쉬운데 살아남았으니까 그 숙주를 통해서 살아남은 바이러스는 아주 생존에 특화되어 있다. 그러면 숙주를 잘 죽이지 않는다. 그 얘기는 인간을 잘 죽이지 않고 그냥 그 인간을 매개체로 늘어난다. 뭐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오미크론은 사람에게 뭐 별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 그냥 감기처럼 사람 몸에 붙어가지고 그냥 생존해가는, 성장해가는, 번식해가는 뭐 그런 바이러스다. 고 보는 게 상식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나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뭐 나도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뭐 과학적인 사고를 해보면은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또 이용을 해먹지요. 그 참 웃기는 짓인데, 자, 우리나라 뭐 90 몇 프로가 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럼 항체가 형성되어 있겠지요. 항체가 형성되어 있는 게 떨어지더라도 외부에서 공격을 하면은 거기에 기억을 했다가 다 대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뭐 2번, 3번, 4번, 5번 맞아라.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원래 그 인플루엔자 백신은 1년에 한 번씩 맞습니다. 맞는데 균주가 보통 한 3개 또는 3개 플러스 1개 이런 식으로 유행을 했거나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균주를 가지고 만들지요. 그 균주가 몇 년 지나 보면은 조금씩 바뀌어 있습니다. 똑같은 균주를 놓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 들어간 균주는 항체가 형성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항체 형성률이 100%는 아니고 뭐 내 상식으로는 뭐 80 몇 프로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만 하더라도 이 감기 바이러스는 좀 해롭지만은 인플루엔자 백신은 해롭지만은 이걸 맞게 되면은 걸렸을 때 뭐 그 맞는다고 안 걸리는 거 아닙니다. 약하게
내 몸에서 반응을 하고 나간다. 뭐 이런 개념이 백신 개념입니다. 그런데 뭐 처음에 백신 맞으면 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듯이 거짓말했지요. 이 언론이 거짓말하면은 사람들은 의식 속에 언론을 믿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는데 최근 들어 가지고는 언론을 안 보니까 뭐 언론을 믿을래 믿을 수가 없지요. 뭐 봐야 믿든가 말든가 하지. 그리고 경험을 많이 하고 지식이 많이 쌓이다 보면은 내가 아는 기본적인 지식과 다른 얘기를 하는 비전문가가 다른 얘기를 하면은 저거는 아닌데, 전문가가 다른 얘기를 해도 저건 아닌데 생각이 드는데, 비전문가가 다른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택도 아닌 소리죠. 자, 그런 상황에서 뭐 오미크론 때문에 주가가, 전 세계 주가가 떨어지고 또 다른 변이가 생기면 떨어지고 이런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변이는 내가 알기로 거의 하루에 한 건 정도로 생겼다.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년 정도 지났으면은 변이를 전부 추적하면은 한 500건에서 1000건 정도는 생겼다. 케이스가.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00가지를 가지고 뭐 델타가 생겼니 오미크론이 생기니 하는데 좀 거짓말이죠. 그리고 뭐 확진자, 뭐 중환자, 확진자 이상한 말들 쓰던데, 무증상은 증상이 없는데 그냥 항체가 생기고 지나가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집단 면역이 거의 완성이 되었고, 집단 면역이 완성이 됐으면은 4명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미확진자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뭐 식당도 카페도 독서실도 못 간다. 뭐 좋습니다. 그러면은 맞은 사람끼리 뭐 100명이 모이든 200명이 모이든 관계가 없는 거지요. 뭐 걸리봐 약하게 걸리고 넘어가거나 안 걸리니까. 그러면은 미확진자들을 뭐 정차별하는 거, 뭐 마트도 못 가고 백화점도 못 가고 독서실도 못 간다.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은 결국은 맞은 사람들은 뭐 4명이 모이든 8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뭐 전혀 관계없다는 얘기죠. 근데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뭐 사람들이 모이면은 불리하니까 못하게 한다. 뭐 이거밖에는 내 머리로는 생각이 안 듭니다. 자, 그러면은 선거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선거 때는 모이면은 여당이 불리할까, 야당이 불리할까 생각해 보면은 선거 때까지 어떻게 할 거다. 답이 대충 나오겠지요. 답이 나올 겁니다. 뭐 이 얘기를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바이러스 관계를 가지고 한 번 더 이용해 먹을 수도 있다. 한 번 더. 왜? 아직 바이러스 실체를 밝혀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어떻다는 거를 갖다가 영상에 올라와서 보면은 갑자기 사라지더라고요. 왜 사라지지? 좀 보고 싶은데. 뭐 이런 경우들이 뭐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바이러스 실체에 대해서 모른다. 일반인들도 모르고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 뭐 전문가라 그러면 그거를 개발했다든지 뭐 그쪽 계통의 뭐 전문가들 뭐 감염 쪽이라든지 뭐 호흡기 내과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뭐 전문가에 가깝지요. 뭐 전문가라 할 수 있지요. 뭐 이런 사람들도 뭐 견해가 엇갈리는데 정부 정책에 나팔수 역할을 하는 스피커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소신대로 얘기한 사람이 이 바이러스 초기 때부터 있었고 뭐 지금은 그 발언권이 점점 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보냐? 바이러스 뭐 걸리면 위험하지요. 후유증이 남으니까. 나는 그 후유증이 싫습니다. 그래서 걸리기 싫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걸렸다가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느낌도 있는데 무증상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나도 그 중에 한 명일지 모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그렇게 겁낼 필요가 있나? 자, 뭐 4명 이하로 받고 이래가지고 지금 자영업자들 경기가 확 줄었지요. 확 나빠졌습니다. 대부분. 뭐 그래도 잘 되는 집은 잘 된다고 하는데 대부분 안 좋아졌습니다. 먹고 살기 힘듭니다.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면은 뭐 결국 뭐 다 풀어가지고 백신도 이렇게 많이 맞았고 집단 면역도 됐는데 다 풀어가지고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정치권은 안 하지요. 국민 건강 원운하면서 언제부터 그래 국민 건강 챙겼다고 저것만 잘 먹고 잘 살면서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조만간에 이렇게 5일선, 11선, 21선 이평선으로 보면은 쭉 몰려 있지요. 이래 쭉 몰려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아래든 위로든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지금 당장이 될 수도 있고 조금 후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랐다가 수렴 형태를 띠고 있는데 수렴 형태에서 조금만 더 지난다면은 이거는 아래든 위로든 움직인다. 분명히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성은 아래가 맞냐 위가 맞냐? 위가 많은 거는 같은데 그러면 언제 들어가냐? 그 답을 갖다가 내 구독자 중에 한 명이 가장 현실적인 답을 얘기했습니다. 요 갭을 뚫으면 위로 보겠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이 위를 뚫게 되면은 한 100포인트 정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위를 뚫을 만한 뭔 사건이 생길 것 같아. 또는 그런 모양이 보인다. 그런 징후가 보인다. 그때를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이거는 깍꿍님 같이 파생을 하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파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다.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냐? 이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보통 이 주식에서는 세력을 얘기하죠. 이 세력이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세력이 들어왔다가 들어온 흔적이 있고 그 세력이 매집이 끝나고 또 그 세력이 이제 올릴 때가 됐다 싶을 때 그런 종목은 수량이 없어서 사기가 어렵죠. 그런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어떤 악재에 의한 뉴스에서 톡 떨어질 때 그럴 때는 분할 매수를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다리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올라가면은 팔면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어쨌거나 그 커브메탈님은 돈을 잘 번다 그러니까 좋고 깍꿍님은 돈을 벌었다 말았다 하는 것 같고 장성호님은 본인을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분들이 벌었는데 그 번 사람들은 내 영상을 안 보지요. 이미 실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몇 달에 한 번이나 1, 2년에 한 번쯤 잘 안 풀리면 또 들어오더라고요. 다 좋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당장은 횡보하는데 요 저점은 깰 수도 있고 안 깰 수도 있다. 이 저점이 깨지면은 분할 매수를 들어가라. 그리고 요 저점이 깨지면은 일단 애매하다. 손절을 해야 될지 버텨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당장 깨진다. 그러면 버티도 될 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지금 악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악재들이 당장 우리 주가 지수를 이 밑으로 패대기 칠 가능성은 아주 적다. 아주 적다. 웬만큼 오른 다음에 패대기 칠 가능성이 훨씬 많다. 누가 하나 거래량 가지고 시비를 걸던데 종합에서 거래량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래 대금이 더 중요합니다. 종합에서. 그래서 나는 거래 대금을 가지고 주로 얘기하지 종합에서 거래량 가지고 얘기는 별로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종목에서는 거래량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종합에서는 중요 안 합니다. 뭐 책에서 보고 뭐 얘기하고 뭐 이런 사람들 내 인데 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원하는 부류가 있지요. 중수들. 뭐 주식 12년 이상 한 중수들, 하수들이 내 영상을 보는 게 가장 적절하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작은 거 하나 힌트 없고 도가 트이면서 돈을 버는 쪽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어제 외국인이 그래도 883억을 샀습니다. 개인이 안 사줬으면 좋은데 개인이 사는 바람에 주가가 뭐 별로지요. 자, 일별 매매를 보면은 개인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계속 사고 있으면은 뭐 좀 주가가 별로 내리지도 않았는데 계속 사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솔직히. 대신에 기관이 많이 팔고 있고 외국인은 쭉 사다가 이제 조금밖에 안 사고 있네요. 이 상황에서 외국인이 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이 앞에서는 외국인이 팔면서도 주가를 올렸지요. 금융기법으로, 파생으로.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사지 않으면은 주가가 오르기 힘듭니다. 근데 외국인이 많이 샀지요. 많이 산 것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 안 팔았거든요. 이래 산 거를 안 팔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리긴 올릴 거다. 거기 언제냐? 몇 달 안에 올릴 것 같아. 몇 달 안에 올릴 것 같아. 거기 1월 달이 될지 2월 달이 될지 3월 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올릴 것 같아. 그 올리면은 여러분들 계좌가 플러스로 돌았을 거고, 그래 플러스가 돌아서면은 조금씩 수익이 많이 난 것부터 정리를 쭉쭉쭉 해나가면 된다. 그리고 주식을 다 팔면은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식을 올라가더라도 좀에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좀에. 그리고 내려오면은 분할 매수를 하면서 자금의 일부를 가지고 분할 매수를 하면서 내리면은 사고 오르면은 팔고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팔고를 계속 할 필요가 있다. 그 계속이라는 게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한 번쯤 이 금융 장세, 그러니까 유동성에 의한 금융 장세가 끝나고 회사들이 정리되고 나면은 실적 좋은 주식들이 위로 날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실적 좋은 주식들을 찾아내 가지고 여러분들은 한번 또 수익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깍꿍님께 당부하는 말은 이 파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잃지 마라. 돈을 가지고 있어라. 무조건 싸움 닭처럼 붙어가지고 이길 가능성이 좀 적다. 깍꿍님이 실력이 한 2단계 정도 더 업그레이드 되면은 무조건 들어가도 이길 가능성이 많겠지요. 근데 지금 실력 가지고는 무조건 들어가면은 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겠지요. 성률이 많다 하더라도 결국 계좌를 보면은 마이너스로 하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깍꿍님이 잘하는 거 있지요. 쭉 지켜보다가 뚝 떨어지는 거,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거, 이런 걸 보니까 처음 시작 때부터 잘 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자, 이 행보하기 전에 눌렀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한 50%좀 있고, 행보하다가 수렴된 다음에 바로 올라갈 가능성도 한 50%좀 있습니다. 프로로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지만은 대략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잘 지켜보다가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내 추정하건대 까꿍님이 가지고 있던 돈, 요때 가지고 있던 돈 중에서 돈이 더 불어났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생각을 합니다. 돈이 조금만 줄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본인의 자금은 본인이 잘 관리하시고, 어쨌거나 돈이 없으면은 기회가 왔을 때 못 잡습니다. 요때 올라갈 때 이때처럼 큰 수익 안 납니다. 이런 큰 수익은 정말 잘 안 납니다. 이때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수익의 반도 안 됩니다. 반의 반도 안 됩니다. 그래도 크지요. 그래도 큽니다. 그래서 돈을 잘 간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금 조절을 잘 해가지고 정말 조금씩 하시다가 거의 관찰을 잘 하고 있다가 확신이 왔을 때 조금 베팅을 해야지, 별 확신도 없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껐다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날아가겠습니까? 쉽지가 않거든요. 대놓고 작전하는 거 외국인이든 국내인이든 거의 없습니다. 우리 재작년에 올랐던 거 있지요. 2020년도에. 이건 아주 특이한 상황이었거든요. 이거는 전 세계가 인정했잖아요. 전 세계가 경제가 골로 가는 것 같았고,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돈을 풀었고, 전 세계가 유사일에 가장 많은 돈을 풀어냈고, 그래서 올라온 게 고작 요겁니다. 고작 요거. 그 정도 돈을 풀면 있지요. 사실은 이거 2배는 더 가야 됩니다. 여기서 5,000포인트는 바로 다이렉트로 날아가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 정도 못 올라갔고, 또한 그 정도 올라가게 놔두지를 않지요. 인플레이션이 그래 발생하면은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불리해진다는 거는 원래 이 미국의 달러가 금본위제였지요. 금본위제인데 금을 가진 게 한정이 있지요. 금이 전 세계 금이 다 합쳐봐야 우리 국제 규격의 수영장 절반밖에 못 채웁니다. 미국이 가져 있는 금이 많기는 한데 내가 그때 한 10년 전인가 봤을 때 한 8,000톤 있더라고요. 많기는 한데 우리나라는 한 200톤 들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200톤도 IMF 때 국민 금모으기 운동해 가지고 만들어낸 거죠. 그때 쓰고 남은 겁니다. 그때 이 매국노 같은 김대중이가 금을 갖다 외국에 안 팔고 그걸 담보로 돈을 빌리면 되는데, 우리나라 국부를 갖다가 우량기업 금 모든 걸 다 내다 팔았죠. 그런 걸 우리는 매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매국노의 짓을 갖다가 하고, 그리고 그때 무너진 중산층을 위해서 이 돈을 갖다가 우리나라 그 당시에 IMF는 적자부도가 아니고 흑자부도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일시적으로 혈관이 막혀서 생겼고, 혈관을 뚫어가지고 피가 다시 돌면은 환자들을 다시 되살렸으면 우리나라 중산층이 안 무너졌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런 짓을 하지 않았지요. 엄한 짓을 했지요. 엄한 짓이라는 게 딴 데다 투자를 했는데 다른 나라에다가 돈을 갖다 투자했습니다. 정말 잘못된 거였지요. 그런 걸 아는 사람은 아는데 대부분 잘 모르죠. 자, 이 얘기가 달나라로 날아가고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코스피로 볼 때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 상승을 했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지금 수렴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조금 더 내릴지 좀 더 오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코스피 200은 코스피보다는 뭔지 모르게 조금 더 이 추세선보다 윗방향으로 가 있는 느낌이 듭니다. 아주 미세하나마.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조금 더 많이 윗방향으로 올라 있습니다. 이 밑에 이 60일선보다 훨씬 위에 있지요. 그리고 이 갭도 일정 부분 좀 반쯤 메꿨습니다. 장중 꼭대기를 보면은. 그리고 어제 얘기를 하다가 말한 게 아니고 까먹었는데 빼먹었습니다. 이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은 조금 특이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특이사항이라 할 정도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연봉에서 보면은 삼성전자의 연봉이 요 밑에부터 여기 뭐 왜 80원이냐 하면은 이게 원래 5천원짜리인데 100원짜리로 만들었죠. 50분의 1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78,000원, 약 8만원인데 이 8만원 돈이 뭐 400만원짜리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한번 이게 이평선이 5년 이평선을 딱 보게 되면은 이 초록색이 5년 이평선인데 이 5년 이평선이 조금 멀어지면은 음봉일에 놓아서 메웁니다. 다시 이렇게 오르면은 조금 눌렀다가 더 올라가기도 하지만 결국은 한 번쯤은 닿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은 슈팅이 놓으면은 또 내립니다. 이래 슈팅이 놓으면은 좀 강하게 슈팅이 나왔지요. 이때가 2017년인데 그러니까 다시 음봉이 나왔지요. 또 5년 선을 물고 올라가고 2020년도에 내렸다가 다시 강한 슈팅이 나왔죠. 그리고 작년 2021년도에 밑으로 내려오지 반쯤 내려오고 몸통에 반쯤 내려오고 위로 더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올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올해나 내년쯤에는 하방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많겠다 하는 게 삼성전자의 연봉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주가가 삼성전자가 가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주가 전체가 강하게 갈 가능성이 좀 적겠지요. 그러면은 이 삼성전자의 연봉으로 볼 때는 지금 당장 윗방향으로 올해 날아갈 가능성은 적겠구나. 그럼 올해는 이 전고점 우리 3,300을 뚫는 거 또는 5,000포인트 가는 거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월봉을 보게 되면은 자, 올랐다가 이 볼린저밴드 가운데가 20선이죠. 그러면 월봉이니까 20개월 선입니다. 20개월 선에 부딪히고 다시 올랐죠.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반등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위로 들어갈 거냐? 연봉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위로 들어갈 가능성보다는 뭐 조금 더 가든 어쩌든 간에 아랫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주봉을 보게 되면은 뭐 다른 월봉을 봐도 그렇죠. 한참을 갔다가 올라가면은 21선을 닫고 횡보를 하더라도 볼린저밴드 하단을 한번 닫고 내려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한 번쯤은 내려오고 또 볼린저밴드 상단에 올라가면은
뭐 상승을 한동안 하더라도 또 볼린저밴드 하단에 내려옵니다. 여기 2016년도도 볼린저밴드 윗선을 타고 쭉 올랐죠. 한 2, 3년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 1년 반 정도 볼린저밴드 하단선까지 내려왔거든요. 다시 올라가지고 볼린저밴드 상단을 뚫고 이때는 하단까지는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오고 재차 올랐죠. 이때는 좀 특이했는데 강하게 올라가다가 바이러스 사태를 맞아가지고 갑자기 급락을 하는 바람에 이 반발로 올라갔습니다. 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볼린저밴드 중단까지 내려왔고 반등이 한번 들어오고 다시 볼린저밴드 하단까지는 내려옵니다.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시간이 흐르면은 이 하단선이 쭉쭉쭉 올라오겠지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얼마나 빠질지는 모르겠는데 뭐 밑으로 좀 빠질런지 아니면 행보를 할런지 행보를 해가지고 하단선까지 올란지 모르겠지만은 하단선까지는 거의 8, 90%는 올 것이다 하고 나는 예상을 합니다. 예상입니다. 예상. 뭐 주식에서 100% 예상이 맞는 건 없지요. 근데 나는 그 예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주봉을 보게 되면은 뭐 주봉상으로 볼 때는 오르기 전에는 한번 내리죠. 내리다가 쭉 올랐습니다. 오르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대략 내 기억으로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한 60% 정도는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50% 초반대 정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고 지금 또 많이 사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뭐 한 달 정도는 외국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삼성전자를. 전체 산 주식의 한 7, 80% 이상을 갖다가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쪽으로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랐지요. 올랐고 뭐 조금 더 오를 수도 있겠으나 볼린저밴드 상단선에 도달했지요. 주봉으로. 그러면은 이제 대충 조정받을 때가 되었다. 그 조정을 받는데 이 저점을 깰 거냐 안 깰 거냐 이게 관건이 되는데 뭐 깰 수도 있고 안 깰 수도 있습니다. 뭐 요 어디서부터 내가 말씀을 드렸죠. 뭐 박사님이 그랬다고 뭐 나도 동의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사시라. 적금 든다 생각하고 샀으면은 평균 단가보다 더 오르면은 뭐 그때는 살 필요가 없지요. 난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시기에 털면 된다. 적당한 시기에 왔지요. 이때 그 장성우님인가 누가 한분 삼성전자 사서 물렸지요. 뭐 그래가 스트레스를 좀 받는 것 같은데 뭐 한 8만 원 정도는 갈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 평균 단가가 그 정도까지는 안 됐지요. 뭐 7만 원인가 얼마 됐던 것 같은데 7만 원인가 7만 5천 원쯤인가 됐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뭐 수익을 내고 털었던 걸로 뭐 기억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당장 외국인들이 사긴 하는데 삼성전자 실적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당장 이것 들고 갈 거냐? 글쎄요. 가능성이 50% 미만이라고 봅니다. 나는. 그보다는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조정이 가격 조정을 받든 행보 조정을 받든 받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 또 갈 거다. 그때 갈 때는 뭐 이 7만 원 대비 뭐 한 두세 배 정도는 갈 거다. 뭐 이래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망하지 않는다면은 삼성전자가 망하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미국의 복심이죠. 미국이 삼성전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지금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50% 이상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 배당을 잘 하지요. 배당을 잘한다는 얘기는 원래 우리나라 오너들의 마인드는 배당보다는 주가가 올라가면서 너희들은 덕을 봐라 이런 주의였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돈 벌면 돈이나 내놔라. 차후에 뭐 회사가 안 좋아질 때를 위해서 현금을 좀 가지고 있겠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배당을 받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지. 주가 오르는 것만 가지고는 만족을 못 한다. 뭐 물론 주가도 올리 먹지요. 배당도 받아 먹습니다. 뭐 꼭 먹고 알 먹고 다 하는 거지요. 거기 외국인의 본심입니다. 빨대 꽂아가지고 쪽쪽쪽 빨아먹는 거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그렇게 오를 필요가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그리고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뭐 자꾸 하셨지요. 자꾸 하시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그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그런 돈이 없지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분할을 내겠다 이랬는데 그 상속세가 아마 전 세계적인 기록일 겁니다. 미국은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상속세를 갖다가 회피를 하지요. 우리나라는 이 재벌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많지요. 그래서 재벌들 때리잡아야 된다, 세금 내야 된다, 뭐 하지요. 그래가 덕 보는 거는 그렇게 주장한 놈들이 덕 보냐? 아니죠. 덕은 다른 놈이 보지요. 그러면은 그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재벌을 죽이면은 결국 지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고 남이 가져갑니다. 어리석은 거지요. 자, 어쨌거나 자 꽁뚱한 얘기로 가는데 삼성전자가 보다시피 크게 날아갈 가능성이 지금 당장은 별로 없어 보인다. 별로 없어 보인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좋은 회사입니다. 삼성전자가 쭉쭉 내려가면은 다시 하락을 시작하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적금 든다 치고 사놓으면은 결국 뭐 상당히 벌 수 있습니다.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들은 박사님이 다 설명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벌 수 있는 기회가 온다. 나는 이 정도까지 올라올 거라고 봤는데 뭐 이 정도까지 올라올 수도 있고 이게 끝일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좀 더 올라올 수도 있고 여기 꼭대기일 수도 있고 그거는 나는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뭐 8만 원 됐을 때 이 정도면은 만족하고 파는 게 맞았다.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나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순환매가 일어나면은 삼성전자 말고 수익 날 것들이 천지백갈인데 뭐할라 이런데 이런 걸 들고 있겠냐 뭐 하는 생각도 합니다. 뭐 이게 더 간다한들 얼마나 더 가겠습니까? 10% 가겠습니까? 20% 가겠습니까? 다른 종목도 10% 20% 갈 종목이 늘려 있는데 굳이 삼성전자에 목맬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 400만 원인데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액면가 5,000원 기준으로 400만 원입니다. 삼성전자가 뭐 언젠가 1,000만 원 가겠죠. 1,000만 원 가봐야 2배 반입니다. 8만 원에서 2배 반 하면은 20만 원이죠. 20만 원에 간다고 했지요.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몇 년 안에 가겠지요. 몇 년 안에 가기 전에 한번 눌렀다 갈 겁니다. 눌렀다 갈 건데 그거는 삼성전자가 안 망한다는 전제 아래입니다. 삼성전자가 안 망한다. 또 그리고 삼성전자를 대체할 기업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말을 잘 들으면은 갈 거고 잘 안 들으면 안 갈 건데 뭐 이재용이가 말 잘 듣잖아요. 뭐 감옥 가라 그래도 감옥도 잘 가고 어쨌거나 말 잘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가긴 가는데 삼성전자가 20만 원 가면은 한 2배 반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보다 뭐 2배 이상 더 갈 종목들이 천지로 널려 있는데 굳이 삼성전자를 살 이유는 있을까? 뭐 하는 의문점은 듭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보다 한 30% 떨어졌다. 이러면은 이제 조금 얘기가 달라지죠. 왜냐? 좀 더 안전하게 배당을 받으면서 삼성전자를 갖다가 한 몇 배 정도는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만약에 이 삼성전자가 뭐 한 6만 원 떨어졌다. 이러면은 좀 들어갈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도 이런 대형주가 뭐 10배씩 나겠습니까? 거의 안 납니다. 나는 안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종목 많이 있습니다. 좋은 회사도 많이 있고 성장을 많이 할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 주식이 뭐 지금 옛날 5천원입니까? 5천원 기준으로 400만 원 아닙니까? 이게 4천만 원 되겠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10년 지나서 4천만 원 되겠습니까? 1억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안 된다 하면 안 되고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10년 후에 10배 간 주식들 잘 찾아보면은 많이 나옵니다. 10배, 20배, 30배 나올 주식도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100배 나올 주식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찾고 개발해 가지고 찾아내서 투자를 하는 게 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새벽부터 아침 일찍부터 긴 시간 영상을 만들었는데 몇 명이 볼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 두서너 명 정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몇 분을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